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할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이 10년도 되지 않은 준신품 건물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노른자위 입지 연희동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5층까지 총 8세대로 구성된 복합형 근린주택. 외관부터 내부까지 신축급 퀄리티 거기에 권리까지 완벽하게 깨끗한 구조입니다. 놀라운 건 이 건물은 임차인 보증금만으로 투자금을 모두 상쇄시키고도 몇 억이 남습니다. 즉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투자의 1순위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한번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참, 제가 대출과 관련되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지금 10.15 조치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최고 대출이 약 40%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투자자가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정말 이 물건이 마음에 들고 자신감이 있다면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라도 임차인 정리가 될 때까지만 사용하겠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결론은 입찰 전에 먼저 투자자 본인의 신용과 주택 소유 상황, 개인으로 투자를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기타 여러 사정을 거래하시는 금융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대출 관계를 명확히 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의 사건 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타경호만 8144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3개에서 진행됩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70-59번지 물건 종별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근린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55.002, 약 46.89평 건물 연면적은 295.26이, 약 89.32평으로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14억 8,414만 9,940원 그리고 이번 4차 최저입찰가는 9억 4,985만 6천원 감정가 대비 64% 수준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즉 9,498만 5,600원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2023년 9월 20일 접수로 채권자는 군자농협, 청구금액은 3억 7,993만 6,692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희동은 예로부터 서울 서부권의 대표적 부촌 신촌홍대 마포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거지로 상권과 주거 수요가 동시에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연희로와 명지대, 홍제천 라인을 잇는 핵심 노선을 끼고 있어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지역이죠. 무엇보다 이번 물건의 가장 큰 매력은 임차인 12명 전원 대항력 없음, 보증금 인수 영원, 말소 기준 명확. 즉 낙찰과 동시에 리스크 없는 즉시 수익 구조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물은 외형만 보면 준신축에 가까운 깔끔한 외장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5개 주차장과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1층과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층은 주거용 1가구, 2층은 상가구, 3층 역시 상가구의 다가구 주택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4층은 일부가 테라스 부분에 불법 증축된 주거 1가구로 확인됩니다. 즉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 주택 1가구로만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주거와 근생이 혼합된 구조로 확인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4층 테라스 부분입니다. 이 공간은 철골과 샤시 구조로 증축된 제시외 건물로 무단 증축된 주거 1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옥상 측면에 유리창이 설치된 구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히 403호 제시외 건물로 확인됩니다. 또한 5층 부분 역시 주거용 2가구로 활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즉 설계상은 15층의 복합용도 구조지만 현장에서는 완전한 다가구 주택 형태로 개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용 형태는 감정평가 시 표준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현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 및 구청 위반 건축물 관리 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1층 주거 1가구, 2층 주거 3가구, 3층 주거 3가구, 4층 주거 2가구 403호 제시외 불법 증축 포함 5층 주거 2가구 이와 같은 총 11가구 구조의 실사용 형태로 파악됩니다. 이 구조는 투자 측면에서 공실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높은 형태이지만
불법 증축 부분은 매수자가 인수하여 시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건물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입지 서대문구 연희동 170-59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희동은 오래전부터 조용한 고급 주거지로 불리며 홍대 입구현 남동 신촌 생활권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골목 분위기를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카페거리 연희로 그리고 명문 학군이 가까워 1인 가구부터 소형 신혼부부까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도보 약 7분 거리의 경의중앙선 가좌역 차량으로는 10분 이내에 홍대 입구역, 신촌역,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등 서울 서부권 주요 상권이 모두 연결됩니다. 또한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진입이 용이해 강남, 마포,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이 수월합니다. 주변 상권은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희로변에는 각종 카페, 음식점, 병원, 학원이 밀집해 있으며 도보권의 편의점, 세탁소, 약국, 미용실 등이 모두 자리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장기 거주하기 좋은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역시 단독 다가구와 신축 원룸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신축 수요가 높고 공실이 적은 구조입니다. 특히 연희동 일대는 대지 자체가 평지형에 가까워 보행 접근성이 좋아 여성 1인 세입자 비율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서울 도심권 중에서도 입지, 생활환경, 수익 구조가 조화를 이루는 실투자형 다가구 주택입니다. 불법 증축으로 인한 리스크는 있으나 그만큼 경쟁률이 낮고 실질 수익률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값진 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미리 겁부터 내고 아예 접근하지 않습니다. 야, 그건 큰일 날 물건이야 빨리 덮어.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욱 매력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물건의 불법 건축 부분 해소 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을 낙찰받으시면 대출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 건축 부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할 일은 구청 건축과 불법 건축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번호와 기타 사항들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는 부분은 내가 이 주소지의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니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대출이 정지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해소해서 대출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제가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간 10%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 불법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도 심각하게 판단해서 어떤 부분이 불법이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분명히 앞에 말한 4층 테라스 부분이 샤시로 되어 있음을 지적할 겁니다. 그럼 미리 사진을 찍고 철거한 후 다시 사진 찍고 이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서 또 정확히 말해야 할 부분은 지금 빨리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늦으면 입찰 보증금 10%가 날아가 버립니다. 라는 멘트를 꼭 하시면 담당자도 심각성을 가지고 속히 일을 처리해 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꼭 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양성화하는 부분은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거할 때 나온 자재들을 절대 구부리거나 부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불법 건축물 해소되고 대출이 모두 진행되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자재비를 절약하고 조립도 매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물건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세대 구성, 구조, 그리고 불법 부분까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실제 현장 가치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이라는 게 처음엔 참 머리 아픕니다. 등기부를 딱 펼치면 군데군데 빽빽하게 줄이 들어차 있고 가압류, 압류, 임차권이 줄줄이 달려있죠. 오늘 이 건물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뜯어보면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두 소멸된다. 먼저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 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5일 군자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4억 6,800만 원. 이게 바로 기준점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에 붙은 모든 권리는 경매가 개시되면 한 줄로 정리됩니다. 그 이후에 붙은 가압류, 압류,
임차권 등은 모두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가압류 2023년 4월 국가의 압류 2023년 5월 그리고 다수의 임차권 설정들까지 전부 경매와 함께 사라집니다. 즉 낙찰자가 떠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들은 어떨까요? 총 12명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습니다. 보증금 총액만 14억 5천만 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받느냐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배당받는 건 아닙니다. 소액 임차인 김호우는 일부만 배당받고 김호우, 백오호 이 3명은 전액 배당 완료. 박오호는 일부만 약 963만 원 정도가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했기 때문입니다. 즉 후순이라서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 완전히 손해보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낙찰가가 높아질 경우 배당 순서가 올라오면서 일부 임차인에게도 추가 배당이 돌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은 낙찰가가 얼마나 형성되느냐에 따라 배당 비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현장 분석력의 영역입니다. 이제 요약해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2016.12 5군자 농협 근저당 이후 권리 가압류 압류 임차권 등 전부 소멸. 임차인 수 12명 총 보증금 14억 5천만 원. 전액 배당 김미란, 김다연, 백은주. 부분 배당 김석주 소액 임차인 박채영. 미배당 나머지 임차인 전원. 낙찰가 상승 시 일부 추가 배당 가능성 있음. 인수금액 영원 인수 없음. 즉, 이 건물의 권리 구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잡하지만 기준 하나만 정확히 잡으면 모든 권리가 일괄 정리되는 완벽한 실전형 구조입니다. 결국 낙찰자는 등기부상의 모든 부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인수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번 물건의 가장 큰 매력은 임차인 12명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 전입으로 인수. 보증금이 없으며 말소기준이 명확해 리스크가 낮은 구조입니다. 다만 명도, 협의 등 실무적 절차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이 바로 권리 분석으로 먹고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표면만 복잡해 보일 뿐 속은 이미 완벽하게 정리된 그림. 이런 물건이야말로 경매 초보자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진짜 실전형 물건입니다. 하긴 저희가 보기엔 간단하지만 모르시는 분이 보시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었을 때의 금융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9억대 건물이지만 10.15 대책 이후에 세금 구조를 적용하면 실제 투자금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낙찰가부터 보시죠. 이번 물건의 4차 최저가는 9억 4,985만 6천 원. 이 금액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출은 40%, 금리는 연 4% 나머지 60%는 낙찰자의 자금으로 투입됩니다. 즉 은행에서 3억 7,994만 원 그리고 직접 넣으시는 돈이 5억 6,991만 원이 됩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세금입니다. 10월 15일 대책 이후 서울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1.3% 세율로 1천만 원대 세금이면 끝났겠지만 지금은 무려 8.8%입니다. 즉, 이 물건 하나만으로 취득세 8,358만 7천 원이 발생합니다. 세금만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죠.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등기인지세 등 각종 잡비 약 19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모든 걸 더하면 세금과 기타 비용만 8,648만 원, 즉 8,6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갑니다. 그럼 이제 형님이 실제로 부담하시는 총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9억 4,985만 원 중 은행이 40%를 빌려주고 낙찰자는 60%를 직접 넣습니다. 거기에 취득세와 기타 비용 8,600만 원이 붙습니다. 결국 실제로 지불하는 총 금액은 약 6억 5,600만 원, 정확히는 6억 5,640만 640원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 총 투자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돈이 묶여있는 동안 시간이 만들어내는 비용이 또 발생하죠. 자금 6억 5천만 원이 1년 동안 묶여있다면 은행이자 4% 기준으로 연간 약 2,625만 원의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이건 돈을 안 굴리고 묵혔을 때 잃는 이자입니다. 여기에 실제 대출이자도 있습니다. 3억 7,994만 원 곱하기 4% 연간 약 1,520만 원.
이 두 개를 합치면 1년에 약 4,145만 원, 즉 한 달에 약 345만 원이 순수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숫자로만 보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10.15 대책으로 인해 세금은 급등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급감합니다. 이전엔 20명 몰리던 입찰이 이제는 35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즉 낙찰 확률은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결국 현금 여력을 갖춘 투자자에게는 이런 시기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사람만이 더 부자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꼭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낙찰 가구억 4,985만 6천 원. 대출금 3억 7,994만 원 40%. 자기자본 5억 6,991만 원 60%. 취득세 8.8% 8,358만 7천 원. 법무사 기타 비용 약 190만 원. 총 투자금약 6억 5,600만 원. 연간 금융비용이자 기회비용 4,145만 원. 월 평균 자금비용 약 345만 원.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0.15 대책 이후 세금은 7배 뛰었지만 기회는 오히려 그만큼 가까워졌다. 지금까지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일반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은 사무실인데 이것을 반영하게 된다면 취득세금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기에 꼭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돈을 내는 사람보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완벽히 파악한 사람이 결국 경매장을 나올 때 웃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수익이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계시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물건으로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이나 경매 물건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바로 아래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경매 물건을 조사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 되어 있는 돈 되는 경매 물건을 영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부디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물건의 수익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건물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싸게 낙찰받는 게 아닙니다. 보증금으로 내 돈을 다 회수하고도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구조, 그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똑같습니다. 낙찰가 9억 4,985만 원, 은행 대출 40%, 약 3억 7,994만 원. 나머지 60% 세금과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내 돈은 약 6억 5,6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진 평범하죠?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건물의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얼마냐? 무려 14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바뀝니다. 보증금이 매입가보다 5억 가까이 많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달라집니다. 먼저 보증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빚을 막는 것입니다. 3억 7,994만 원의 대출을 갚아버립니다. 이제 이자 부담 0원입니다. 그 순간부터 매달 나가던 이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은 10억 7천만 원. 여기서 저는 제 돈 6억 5천만 원을 몽땅 회수해버립니다. 세금, 법무사 비용까지 싹 포함해서요. 결국 제 돈은 한 푼도 안 묶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피 구조입니다. 낙찰은 제가 했지만 실제 돈은 세입자 보증금이 다 해결해주는 구조죠.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이 4억 1천만 원가량. 이건 손에 쥔 현금이지만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할 돈이니까요. 저는 이걸 신협 정기예금연 4%에 묶어둡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억 1천만 원 곱하기 4%연 1,654만 원, 즉 매달 약 138만 원의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돈이 바로 내 월급입니다. 보증금으로 시작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죠. 다른 사람들은 낙찰받고도 이자 갚느라 허덕이지만 저는 이미 은행빚도 없고 내 돈도 전부 회수했고 매달 돈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실전형 무피 구조의 진짜 핵심입니다. 한 줄 요약. 은행빚을 막고 내 돈을 회수하고
남은 돈이 월급이 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4억 원은 세입자의 신뢰 자금입니다. 그걸 함부로 꺼내 쓰는 순간 다시 경매로 넘어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익신용을 함께 지키는 투자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매각 후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건물을 약 3년 동안 꾸준히 관리하시며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이어오셨습니다. 매입 당시 9억 4,985만 원이던 건물을 감정가인 13억 5천만 원에 매각하는 걸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로 매입하신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당시 주택세율 8.8%로 세금 약 8,6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1층과 2층이 모두 사무실로 사용되면서 매각 시점에는 비주택 비율이 약 40%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양도 차익의 60%는 주택 부분으로 40%는 비주택 사업용 자산으로 나누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주택 부분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되어 세율이 완화되고 비주택 부분은 22%의 단일 세율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약 1억 2,600만 원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그 외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세후 순이익은 약 1억 8,700만 원. 즉 3년 동안 보유하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포함하면 총 자산 증가는 약 2억 원을 훌쩍 넘는 구조가 됩니다. 이번에는 법인 명의로 매입한 경우를 보시죠. 법인은 매입 시에도 매각 시에도 이 건물을 비주택 혼합 용도로 신고하여 세율 4.6%가 적용되었습니다. 매각 시점에서 발생한 차익 약 4억 원에 대해 법인세 약 17%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세금은 약 6,800만 원, 세후 순이익은 약 2억 4,500만 원 수준입니다. 개인보다 약 5,800만 원 정도 더 높은 수익입니다. 즉시 매각이 가능한 단기 회전 구조에서는 법인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세후 약 1억 8,7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 법인 명의로 즉시 매각하셨다면 세후 약 2억 4,500만 원의 빠른 수익. 결국 시간을 벌고 싶다면 개인 속도를 택하고 싶다면 법인이 정답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이 구조 자체가 이미 돈 되는 설계입니다. 하나의 건물로 두 가지 수익 전략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 이게 바로 실전 경매의 묘미입니다. 하나의 건물이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수익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오늘 사례에서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경매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처럼 구조만 명확히 이해하신다면 누구나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는 여러분들께서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항상 발로 뛰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속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는 더 빠르게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들의 성공적인 낙찰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저는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